예, 아까 얘기했던 이상민 장관이죠. 전 정권 수사 안 된 것 많다. 여기에서 전 정권은 바로 문재인 정권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수사에 대해서 아직 안 된 것,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많다. 예,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예, 바로 행안부 장관이 밑에 뭐를 거느리고 있습니까? 경찰의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지요. 행안부 장관이. 예, 그래서 그 현재에 펜딩되어 있는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보고를 받아보니 지난 정권, 즉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게 꽤 많더라, 제법 많더라 하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에 위협이 되는 수사는 안 했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 바로 이런 상황에서 뻔한 잘못, 문재인 정권이 뻔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것을 가만히, 정치보복이라는 말 듣기 싫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은 이것도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교체 성공한 게 바로 공정을 할 것으로 이 유권자들이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 검찰총장 그 출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공정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24만 표라도 표 차이가 나서 겨우겨우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뻔한 잘못을 가만히 놔두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브랜드인 불공정 게임의 불공정이란 늪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이것이 바로 지난 문재인 정권이 경찰력을 얼마나 사유화했는지, 예, 문재인 정부의 개인 권력으로 경찰을 쓰고 있는지가 바로 제일 심하게 나타나는 게 서해 공무원 피살이다. 예, 해경도 경찰 아닙니까? 예, 바다 경찰이죠. 해경을 틀어쥐고 자기들이 월북 프레임을 씌워서, 자,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이분이 월북을 기도해서 결국은 북한군에게 총을 맞았다고 우리 합시다라고 월북 프레임을 씌운 것이죠. 그게 유족 대표인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내진 씨죠. 이내진 그 대표가 며칠 전에 저와 같이 이 스튜디오에서 1시간 반 동안 대담을 한 게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은 저희 아시아투데이에 그대로 이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김동원을 치든 아니면은 이 피살 공무원을 치든 검색어에 또 이내진, 이분 성함이 이내진 그 유족 대표를 치던 거기에 지금 쉽게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예, 바로 이분이 상당히 바다와 선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있으시더라고요. 해운회사도 몇 년 근무를 하고, 서너 척의 배도 이렇게 선주 역할도 해보고, 또 해양대학 나왔죠, 아마. 예, 목포 해양대학을 나와가지고 바다와 배, 선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조예가 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경과의 대화에서 자기가 이렇게 툭툭툭툭 배와 선박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해경이 깜짝 놀라더라 하는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뒤로는 자기를 속이려고는 안 하더라. 전혀 문의 아니면은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는 거짓말을 할 텐데 바다에 대해서 선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뒤로는 거짓말을 못 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경찰력을 가장 사유화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이상민 장관은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경찰력을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력을 적절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예, 마치 법무부 내에 검찰국이 있듯이 법무부의 검찰국을 통해서 검사들의 인사라든가 검찰 행정을 지휘하듯이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에 대한 인사라든가 경찰 관리를 직접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을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행안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이제 강변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작은 글씨로 또 조금 보완을 해드릴까요? 예, 소제목에 경찰 직협, 경찰국 반대 삭발. 어제 그랬죠? 어제 경찰들이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를 하려고 한다. 이 시대가 거꾸로 가는 조선시대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삭발,
삭발을 하는 그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그때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다. 이것은 가만 좌시하지 않겠다.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이 삭발 반대 이 식을 주도하는 그 세력에게 당연히 엄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예. 지난주 경찰청장 후보들을 면담을 했는데, 경찰청장 후보들이 경찰 제도 개선안에 모두 공감을 했다. 그러니까 경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둔 거에 대해서 한 명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경찰의 인사범복,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인사범복 잘못을 대통령에게 미뤘는데 이것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경찰이 자기들끼리 인사를 주고받은 것을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해놓고 이것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뒤집어 쓴다. 이거는 그 담당 장관으로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계나 적절한 인사 조치를 반드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가장 이 인터뷰에서 이게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 안 된 것 이게 제법 꽤 있다. 이것부터 수사를 하겠다라고 거론을 한 것이 바로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 어부의 그 강제 압송 사건, 뭐 이거는 지금 이 수면 위에 올라간 것이고요. 또 울산시장 청와대 조직적인 개입 의혹. 네, 제가 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의 아주 절친 불알친구라고 할 수 있는 송초로 울산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의 상대방 정적이었던 김기현이죠.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했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를 캐는데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7개 국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거, 이것도 제대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 예, 이것만 하더라도 문정권의 그 도덕적인 내로남불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예, 아마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 건데요. 예, 다만 경찰국을 행안부에 설치를 하는 거가 좋을지 그렇지 않은 다른 방향을 찾을지가 좋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이 의견이 아마 나누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윤말수님, 뻐꾸기님, 예, 속속들이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예. 김현미가 즐겨 쓰던 표현 장관이 어부엄청하나 좌시하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를 김현미가 즐겨 쓰던 표현이라는 얘기군요. 김현미 하면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 최장기 국토부 장관이죠.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에서 3년 10개월인가요? 예, 하여튼 1년 정도 빼놓고 최장기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8전 28패 28번 부동산 정책,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죠. 안정화 정책을 내놨는데 판판이 깨졌다는 것이죠. 깨질 때마다 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를 28번을 한 건데 그게 결국은 좌시한 거지요. 예, 한 번도 성공을 못했으니까요. 네. 두 번째 이슈에서 이상민 장관 청와대의 경찰 장악한 대표 사건이 바로 공무원 피살 사건이다라고 아주 직접적인 화법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청와대가 계속 지금 도마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라는 말을 안 쓰죠. 대통령실이란 말 공모를 했는데 적절한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당분간 대통령실이라고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 시대를 맞은 대통령실, 이게 바로 이제 청와대의 대체 용어가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청와대 얘기를 하면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정권은 청와대라는 말을 아예 안 쓰니까요. 이 청와대가 요즘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합참의장, 제가 어제 김동훈의 하이파이브 이슈 1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합참의장은 우리나라 군서열 1위입니다. 군서열 1위. 그리고 이 전시회, 그다음에 작전을 할 때는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죠. 물론 뭐 미국과 공조를 취할 그런 대목에서는 미국 이른바 한미연합사라는 그런 그 조직에 그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작전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합참의장이 진두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청와대의 행정관이 4시간
조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서. 예, 그것도 국방부 직접 관련이 없는 민정수석실. 예, 민정수석이라면은 이제 검찰을 그 당시에 관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청와대 행정관이 검사인 양, 예, 이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4시간 동안이나 추궁을 했다는 겁니다. 추궁. 네, 추궁했다는 거 내용은 여러분들 어제 말씀을 드렸죠. 북한 괴선박이 이 3년 전입니다. 3년 내 NLL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밤 12시가 넘은 심야에 내려온 괴선박을 괴선박이니까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이게 정말 염탐하러 온 건지 아니면 귀순하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의 해경이 가서 이 예인을 한 것이죠. 그게 바로 납포 아닙니까? 납포. 사람은 체포를 한다고 그러고 선박이라는 건 납포를 한다고 그러죠. 예, 납포를 했는데 바로 왜 너 납포를 했어? 바로 그냥 북한으로 돌려주지라고 이 청와대가 대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집니다. 예. 국방부로서는 또 합참으로서는 해경으로서는 당연히 저거는 납포를 해야죠. 얘가 이 선박이 어떤 그런 그 목적으로 NLL을 침범을 했는지를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와대의 안보실은 어떻습니까? 왜 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거를 3, 4일씩 그걸 납포를 했느냐라고 바로 합참의장을 저렇게 추궁을 했다는 것이죠. 아주 망신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얼차려, 기합. 예, 군대에서는 뭐 얼차려가 아주 횡행하는데 바로 이 행정관이 합참의장한테 얼차려를 준 거나 진배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주대낮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 군내의 지금 상황, 야,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아주 군내에서는 지금 아주 글쎄요, 뭐 노발대발이라는 표현이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주 이 분노의 물결이 군에서는 야, 이거는 좀 너무했다. 진짜 문재인 정권은 군 알기를 아주 장기판에 졸로 아는 그런 세력들이었구나. 어떻게 합참의장에 이렇게 예우를 갖추지 않고 청와대 행정관에서 그것도 이 조사할 때 수사관도 참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관도. 그 관련 기사 한번 보여주시죠. 수사관도 참여를 했다. 예, 그러니까 범인, 예, 이 용의자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게 그냥, 이거는 뭐 의례적인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 행정관이 나와서 조사를 받는 것도 참 합참의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판인데, 거기에 버젓하게 수사관까지 조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조사를 받고 조서 날인까지도, 자, 이 도장 찍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4시간은 완전히 합참의장이 피의자가 된 것이죠. 예. 범죄와 엮인 피의자가 된 그 신분이기 때문에, 예, 이 박한기라고 하는 저 지금 사진이 나오죠? 박한기라는 그 장군은 대장은, 예, 합참의장은 대장입니다. 별 4개 대장인데, 저도 국방부를 출입을 해봐서 조금 압니다만은 글쎄요, 두루두루 군대에 신망이 있는 분, 몇 안 되는 신망이 있는 분으로 평판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또 그 당시에 나는 이런 수모를 당했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가볍게 처신을 안 하죠. 예, 나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그 몸을 낮추고 돼 있는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문재인 시대에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3년 전에 이런 내가 수모를 당했습니다라고 또 이른바 윤석열 라인에 딱 서는 모습을 보면 또 그것도 또 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더 드릴 말씀 없는 것 같다라고 어제 그 합참의 공보실장을 통해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적절한 기회에 이 상황이 되면은 내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릴 그럴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그 정도까지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글쎄요, 뭐 아주 군인으로서 참 군인으로서의 면모는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정치를 검찰총장 하듯 하시니 걱정입니다. 우리 천일TV님이 참 걱정을 해주시네요. 예, 뻐꾸기 SI 공개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알아보고 말하시길요. 왕돈이님이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합참의장 때 수사관도 참여를 하고 조서 날인까지 받았다라는 것이 다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도 바로 청와대가 문제고 또 이 경찰을 청와대가 장악한 대표 사건이 바로 공무원 피살 사건이다라고 이상민 장관이 얘기한 것도 바로 청와대의 권력 사유화를 지적을 한 것이니까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르고 국민들의 감정선을 자꾸 자극을 하고 있다. 그 당시에 청와대는 진짜 참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이 자행이 됐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발견하는 참 지금 무더위만 해도 우리가 이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폭염에다가 또 이 청와대의 이런 참 허무맹랑한 그런 아마추어적인 그런 행동을 이렇게 뒤늦게나마 이렇게 접하고서 정말 무슨 아주 불쾌지수가 극에 달았죠. 예, 저만 해도 이 속에 뜨거운 게 확 올라옵니다만은. 네, 두 번째 이슈 이제 더 이상 뜨겁게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토미리스님, 뻐꾸기님, 세부님, 예, 김박사, 맛점하세요. 우리 토미리스님도, 예, 식사 맛있게 하실 거죠? 네. 세 번째 이슈로 들어가기 전에 만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거래합시다. 윤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과반을 넘었다. 20일이면 해결돼요. 예, 이거, 우리 그 시사에 밝은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바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데드크로스란 즉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는 상황에서 이준석의 징계가 D-2 상황 있는 신문을 지금 읽고 있죠. 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걸 뭡니까? 발이라고 치죠. 예, 이게 치는 발 뒤에 있는 이준석이 그거요. 내가 20일이면 해결해요. 라고, 이른바 구애를 하는 거죠. 구애, 윤심. 윤석열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지지율 내려가는 거는 내가 거기 선수입니다. 선수. 20일이면 다 지지율 올려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글쎄요. 20일 해결될 거면 왜 진작 안 해줬나요? 나중에 거래를 하려고 진짜 안 해줬나요? 20일에 해결될 정도의 지지율이면은 글쎄요, 뭐 윤석열도 하나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실에 있는 그 관련 직원들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은 상당히 저거를 아주 엄중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 더더군다나 2달밖에 안 된 취임이 5월 10일 아닙니까? 5월 10일이니까 2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됐다? 글쎄요, 저는 정치부 경제부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동아일보에서도 쭉 그런 관련 내용을 취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2달 만에 데드크로스가 발생됐다라는 것은 저도 처음 봅니다. 저거는 예, 원래 그 이벤트 효과라는 게 큰 대형 이슈가 벌어지면 덩달아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취임식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고요. 그게 최소한도 6개월은 유지가 돼야 대형 이벤트 효과가 나는 건데요. 2달도 안 돼서 데드크로스가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윤 대통령 스스로가 그거는 그 원인과 또 앞으로의 또 대안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처럼 나는 그렇게 지지율 수치 이런 건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선 때부터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연연하지 않는 것과 냉철한 분석은 다릅니다. 숫자 자체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왜 2달 만에 이 가운데에 있는 중도층은 등을 돌렸는지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